언론이 말하지 않은 언론 이야기. 언론사의 핵심 수익 모델은 광고와 구독이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의 신문사들은 광고와 구독이 둘 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그래프가 광고 시장의 변화입니다. 이건 신문 구독률 추이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는 지난 10년 동안 문 닫은 언론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죠? 종이신문을 보는 개인 독자들이 거의 없고 사실 독자들 대부분이 기업과 정부 부처입니다. 광고 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기업들이 광고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사들이 살아남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전히 신문은 기업들의 위협이 됩니다. 어떤 기자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하죠. 내가 너를 잘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망하게 만들 수는 있다. 광고를 안 주면 공격합니다. 광고를 받으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한 기업 홍보 담당 임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회장 관련 기사는 1억 원을 주고라도 빼야 한다. 그게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이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기사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사를 빼주고 광고를 받는 거래도 있습니다. 둘째, 광고가 줄었지만 협찬과 후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조차 잘 되지 않지만 미디어오늘 조사 결과 일부 기업의 경우 협찬과 후원이 광고 집행 금액의 60%까지 늘어났습니다. 홍보 기사를 써달라고 하면서 돈을 줍니다. 독자들은 이게 기사라고 생각하겠죠? 광고라고 표기하지도 않습니다. 네이티브 광고와도 다르죠. 가끔은 경쟁업체를 공격하는 기사를 써달라고 하면서 돈을 줍니다. 어떤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사 또는 어떤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사를 요청하면서 돈을 줍니다. 지면 광고는 어차피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기사를 사고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얻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이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도 돈을 주고 기사를 삽니다. 언론사가 하는 대부분의 컨퍼런스와 포럼도 기업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후원을 합니다. 컨퍼런스 한 번에 10억 원을 벌었다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와, 우리 기업을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사실상의 뇌물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보도를 막고 여론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네이티브 광고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언론의 신뢰도가 낮고 이미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오래전부터 광고와 기사를 거래해왔기 때문이죠. 언론과 기업의 유착은 정치적인 편향으로 나타납니다. 언론사가 광고주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이죠. 보수 성향 신문사들이 전체 신문 시장의 매출과 발행 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르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편향이 두드러지죠. 이 신문사들은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 기업 편에 섭니다. 노동자들을 공격합니다. 증세에 반대합니다. 선거 때면 보수 정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논조를 규정합니다. 많은 기자들이 기사가 삭제되거나 기사의 방향이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한국의 콘텐츠 유통 환경은 독특합니다. 인터넷 인구 4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이 PC 웹브라우저의 첫 화면으로 네이버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네이버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20년 전 포털 사이트가 처음 생겼을 때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 콘텐츠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작성해서 기사를 송고하면 편집자가 자사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에 동시에 업로드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가면 모든 언론사의 모든 기사가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굳이 언론사 사이트를 방문할 이유가 없게 되죠. 한국 언론사는 온라인에서 추구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거의 없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효율이 너무 낮고 그래서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CPM은 500에서 4,000원 수준, CTR은 1에서 3%밖에 안 되죠. CPC의 경우 모바일은 50에서 150원, PC는 200에서 250원 정도,
구글 애드센스는 300원까지 나옵니다. 광고를 최대한 많이 붙이면 10만 뷰에 200만 원까지 나온다고도 하지만 굉장히 지저분해지겠죠? 좋은 기사와 의미 있는 기사가 많이 읽히는 게 아니라 선정적이고 가십성 기사가 많이 읽히고 클릭 잘 되는 기사를 전면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꼭 읽어야 할 기사를 쓰레기로 덮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독자들이 언론을 불신하고 언론사 사이트를 멀리하게 되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판 서비스를 철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좋은 기사도 광고 단가가 매우 낮기 때문이죠. 온라인에서는 브랜드 광고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온라인 광고가 노출당 과금, 클릭당 과금 방식입니다. 한국 언론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본 권력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지 않고 그 대가로 광고와 후원을 받습니다. 값싼 트래픽을 얻기 위해 질 낮은 기사를 쏟아내면서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페이월 방식의 유료화 실험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찾자면 독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살아남는 대한 언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와 오마이뉴스와 고발뉴스, 민중의 소리, 프레시안, 그리고 미디어오늘. 기업이 아니라 독자들의 후원을 받는 언론사들이죠. 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클릭 수를 신경 쓰지 않으면서 콘텐츠의 가치만으로 살아남는 이런 작지만 강한 언론이 늘어나는 게 한국 언론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오늘을 후원해주세요.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사를 요청하면서 돈을 줍니다. 지면 광고는 어차피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기사를 사고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얻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이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도 돈을 주고 기사를 삽니다. 언론사가 하는 대부분의 컨퍼런스와 포럼도 기업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후원을 합니다. 컨퍼런스 한 번에 10억 원을 벌었다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와, 우리 기업을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사실상의 뇌물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보도를 막고 여론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네이티브 광고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언론의 신뢰도가 낮고 이미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오래전부터 광고와 기사를 거래해왔기 때문이죠. 언론과 기업의 유착은 정치적인 편향으로 나타납니다. 언론사가 광고주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언론이 말하지 않은 언론 이야기. 언론사의 핵심 수익 모델은 광고와 구독이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의 신문사들은 광고와 구독이 둘 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그래프가 광고 시장의 변화입니다. 이건 신문 구독률 추이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는 지난 10년 동안 문 닫은 언론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죠? 종이신문을 보는 개인 독자들이 거의 없고 사실 독자들 대부분이 기업과 정부 부처입니다. 광고 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기업들이 광고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사들이 살아남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전히 신문은 기업들의 위협이 됩니다. 어떤 기자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하죠. 내가 너를 잘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망하게 만들 수는 있다. 광고를 송고하면 편집자가 자사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에 동시에 업로드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가면 모든 언론사의 모든 기사가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굳이 언론사 사이트를 방문할 이유가 없게 되죠. 한국 언론사는 온라인에서 추구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거의 없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효율이 너무 낮고 그래서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CPM은 500에서 4,000원 수준, CTR은 1에서 3%밖에 안 되죠. CPC의 경우 모바일은 50에서 150원,
PC는 200에서 250원 정도, 구글 애드센스는 300원까지 나옵니다. 광고를 최대한 많이 붙이면 10만 뷰에 200만 원까지 나온다고도 하지만 굉장히 지저분해지겠죠? 좋은 기사와 의미 있는 기사가 많이 읽히는 게 아니라 선정적이고 가십성 기사가 많이 읽히고 클릭 잘 되는 기사를 전면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꼭 읽어야 할 기사를 있죠. 보수 성향 신문사들이 전체 신문 시장의 매출과 발행 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르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편향이 두드러지죠. 이 신문사들은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 기업 편에 섭니다. 노동자들을 공격합니다. 증세에 반대합니다. 선거 때면 보수 정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논조를 규정합니다. 많은 기자들이 기사가 삭제되거나 기사의 방향이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한국의 콘텐츠 유통 환경은 독특합니다. 인터넷 인구 4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이 PC 웹브라우저의 첫 화면으로 네이버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네이버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20년 전 포털 사이트가 처음 생겼을 때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 콘텐츠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작성해서 기사를 안 주면 공격합니다. 광고를 받으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한 기업 홍보 담당 임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회장 관련 기사는 1억 원을 주고라도 빼야 한다. 그게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이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기사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사를 빼주고 광고를 받는 거래도 있습니다. 둘째, 광고가 줄었지만 협찬과 후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조차 잘 되지 않지만 미디어오늘 조사 결과 일부 기업의 경우 협찬과 후원이 광고 집행 금액의 60%까지 늘어났습니다. 홍보 기사를 써달라고 하면서 돈을 줍니다. 독자들은 이게 기사라고 생각하겠죠? 광고라고 표기하지도 않습니다. 네이티브 광고와도 다르죠. 가끔은 경쟁업체를 공격하는 기사를 써달라고 하면서 돈을 줍니다. 어떤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사 또는 어떤 법을